안녕하세요. 대법원관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 7. 헌재법상 청구기간 설명. 자, 헌재법상 청구기간 매년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전문용어로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보기 1. 헌재법 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있은 날부터 안날 90일, 있는 날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자, 권리소원은 90일 1년, 이거 잘 아시죠? 안날 90일, 있는 날 1년입니다. 이건 뭐 굳이 억지로 외우지 않더라도 너무 자주 보는 숫자라서 시험 보실 때쯤이면 외워져 있을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모르는 사람 변시 시험장에 0명입니다. 0명. 어쨌든 68조 1항 헌법소원이 이제 권리소원이죠. 권리소원은 안날 90, 있는 날 1년. 다른 구제 절차 거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는 경우면 이제 그 절차가 끝나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기산점이 다르겠죠? 어쨌든 이거 모르는 설명. 이제 다음 보기 2. 헌재법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그러니까 위헌소원이죠. 위헌소원은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해야 된다. 자, 제청신청 기각 결정 한 날부터 30일. 틀렸죠? 위헌소원은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한 날,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기각 결정일로부터는 이제 30일이 지났더라도 법원의 기각결정 통지 자체를 못 받았으면 아직 청구인의 청구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청신청인이 법원에서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되었는지도 몰랐다면 제청신청인이 헌재 위헌소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각하는 결정일 자체가 아니라 기각하는 결정을 그걸 통지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같이 출제하는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역시 주는 문제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 틀렸죠? 결정일이 아니라 결정의 통지일입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되는데, 간단히 설명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뭐라고 하냐,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고차원적인 문제를 좀 말하자면 아는 분들은 잘 없을 텐데, 거의 많진 않을 텐데, 좀 뭔가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결정의 성립일과 결정의 통지일 내지 고지일, 결정의 성립일과 결정의 통지 내지 고지일을 다른 개념이다, 구별하는 전제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반드시 명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청신청 기각 결정같이 이 이 결정은 판결과는 달라가지고 법정에서 선고하는 절차가 없어요. 법원의 결정은 법정에 선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선고하는 이런 결정 절차를 따로 둘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선고 절차가 없어요. 선고라는 게 이제 선포할 때 할 때 선이거든요. 뭐 비상 상황을 선포한다 할 때 그 선이에요.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선고라고 하는데, 판결은 선고를 하죠. 판결 선고인을 잡아가지고 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제 법정인 모든 사람한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판결의 선고인데, 결정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청신청 기각 결정 같은 경우는 그냥 기각 결정서를 작성해서 당사자들한테 이제 보내주거든요. 송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송달이 돼서 당사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거, 결정서를 송달 받음으로써 결정을 고지받겠죠. 그렇게 고지받을 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 같은 경우에요. 왜? 선고 절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돼서 고지돼서 효력을 발생한 때, 즉 고지된 때, 이때가 바로 기각 결정의 성립일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의 경우는 성립하는, 그러니까 고지돼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 자체가 그때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립일과 효력일을 구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견해죠. 이 견해에 따르면 송달돼서 고지된 때가 바로 결정의 효력 발생일이고, 그게 바로 결정의 성립일이라고 봅니다. 결정이 고지된 때가 곧 결정을 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견해, 이런 시각에서 보면 기각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말이나,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이나 같은 뜻에 불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법 개정 전에는, 그러니까 구헌재법상으로는 위헌소원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4일 내로 청구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헌재법상에는 제청신청 기각된 날부터 14일 내로 청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냥 기각된 날부터. 조문상으로는 그 당시에 구법상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그냥 기각된 때부터 14일 내로 청구하는 것이었어요. 조문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말하는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해석하는 게 당시 헌재 판례였습니다.
조문에는 기각된 날부터 14일이라고 돼 있지만 이 의미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때부터 14일이다라고 해석을 했다고요. 이 조문 이렇게 써 있는 것의 의미가. 한번 볼까요? 헌재 결정례를 봅시다. 9일 헌마 150. 네. 요건데요. 보시면 그 결정 요지 이 구헌재법입니다. 구헌재법에 따르면 재청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내 청구하고라고 써 있는데 그 조문에는 그렇게 써 있었는데 국법에 이 기각된 재청 신청 기각된 날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각 결정된 날이 써 있기는 그렇게 써 있지만 그거는 이제 송달받은 날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뭐 예를 들면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뭐 재밌는 그 결정 예로 대법원 결정 예 방금 이제 헌재 결정 예를 받고 대법원 결정 예로 재밌는 결정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 키워드 그 사건 번호로 검색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인터넷에 찾아보자. 2011모 16 네 이거 보시면 이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내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형사 처벌을 이제 벌금형을 받으면 이거를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내가 돈이 없고 몸은 건강하다. 내가 몸으로 대신 때우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벌금 미납자 이제 사회봉사로의 대체 신청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 그게 이제 검사가 납부 명령을 한 때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3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이 기한을 넘겨버리면 신청이 부적법해지거든요. 그런데 조문에 보면 검사가 납부 명령을 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이 말 자체가 납부 명령이 고지된 날을 뜻한다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고지가 되지 않은 이상은 뭐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이제 고지된 때부터 기산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많이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아까 본 요거 재청시나 기각을 하는 결정한 날부터 30일이란 이 말 자체가 기각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그 30일 내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나 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 그런 전제 하에서는 이 보기가 맞는 설명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관한 판례는 아닙니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 의견은 법원 내에서 먼저 그 법원의 결정 같은 거 법원 내에서 먼저 결정이 성립하고 그걸 고지해서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그때 결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먼저 결정이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냐? 먼저 결정이 성립한다. 어디서 성립하냐?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어떤 성립한다 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고지해서 당사자한테 도달하면 송달을 해주면 그때 결정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수 의견은. 그러니까 결정의 성립일과 효력일을 구별해요. 이게 그 원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래서 결정일과 효력 발생의 개념은 구별이 된다고 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와 고지된 날부터 90일 내는 다른 뜻이 돼요. 그러니까 결정일로부터 90일과 결정 고지일 효력 발생일부터 90일은 다른 뜻이 됩니다. 이런 전제에서는. 그리고 그 전압 이제 반대 의견은 성립과 효력 발생일을 구별하는 게 무의미하다. 법원 내에서 성립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언제를 얘기하냐? 이게 불분명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결정일이 곧 효력 발생일이라고 보게 돼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와 결정을 할 날부터 30일 내와 결정을 고지 또는 통지할 때부터 90일 내는 결국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면 현행 헌재법에서 판례 입장이 뭐라는 거냐? 대법원 입장 뭐고 헌재 입장 뭐라는 거냐? 알 수 없습니다. 현행법 문구가 그냥 만약에 현행법 문구도 이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라고 써 있었다면 그 의미는 결정 통지일부터를 뜻하는 거니까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아직 청구기한 도가지 않았다 이런 판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개정 후 현행법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재가 설시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 자체가 좀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지문이 뭐 제대로 된 지문이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한 거는 다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 지문 자체는 기출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어 왔고요. 기본적으로 그 기출문제들은 결정의 성립일과 결정의 효력 발생일은 개념상 다르다는 전제 아래 결정한 날부터 90일과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은 다른 개념이다 라는 시각에서 출제가 계속 되어 왔고요. 그게 확정인 정답으로 계속 출제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러나 그와 별개로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거나 검토위원이라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지문은 저라면 안 됐을 겁니다. 어쨌거나 출제 의도는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기산점이
조문과는 달라서 틀린 서술이라서 조문 문구랑 달라서 틀린 서술이라서 정답은 이제 2번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출제 의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지문도 보겠습니다. 보기 3 볼까요? 진정입법 부작에 대한 헌소는 68조 1항 헌소는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제약 기간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행사를 한 날부터 기산하고요. 불행사에 대한 권리소원도 불행사가 끝난 날부터 기산하죠. 그러니까 행사는 이제 행사한 날, 불행사가 끝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 불행사가 공권력 불행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산일이 계속 뒤로 가서 아직 기간이 시작도 안 한 거죠. 여기서 보면 진정입법 부작이란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공권력의 불행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비교해 볼 게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는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법조항을 만들긴 했는데 내용상 불충분해. 그러니까 법 내용에 뭔가 빠뜨리고 법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만들긴 했는데 내용상 뭘 빠뜨리고 만들었다는 얘기고 진정 입법 부작위는 법조항을 아예 안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철학적인 얘기고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 보통 진정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고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자규에 의한 부작위라고도 하죠. 어쨌든 방금 공권력 부자기가 계속되는 한 기산일이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이거 모두 진정 입법 부작위에 관한 설명이에요. 왜냐면 그 부진정 입법 부작위였다면 그러니까 자규에 의한 부작위 그 부진정 입법 부작위였다고 하면 법을 만들기는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든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지 않아요. 그 기산점이 자꾸 늦춰지지 않고 딱 법을 만든 때 그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왜?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자규에 의한 부작위이기 때문에 자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기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 입법 부작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뭐 진정 부진정 구별 않고 입법 부작이라고 하면 정답에 오해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문제 4번.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헌재법 헌소심판 청구기간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이다. 경과일이다. 자, 유예기간이 어떤 법을 만들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어. 이때는 사람들 보고 계도를 하라고 이때는 뭐 좀 시행을 그러니까 이 법의 시행을 안 하고 딱 법을 만들기 때 만들었는데 그 나중에 어떤 특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을 만든 거야. 이런 경우는 그렇게 효력이 발생한 때 그때가 바로 공권력 행사일입니다. 예전에는 그 경우도 법령 시행일이 이제 공권 행사일로 봐서 이때부터 기산한다고 봤었는데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이 유예기간이 지나야 그때부터 기본권 침해가 비로소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기산한다고 해요. 이거 뭐 결정대로 직접 우리가 볼까요? 예, 2017 헌마 479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소 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그러니까 청구기간이 더 기산점이 늦춰지니까 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해서 법령의 시행일이 청구할 기산점이다. 그러니까 유예기간 상관없이 일단 시행됐으면 그때부터 그 기간을 기산해서 빨리 청구 기간이 빨리 그 도가되게 했던 종래 결정들은 변경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보기 5. 행속 40조 1항에 따라 행소법이 헌법소원 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한 도가에도 불구하고 헌소심판 적법하다. 그러니까 행소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 적법하다는 규정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준용되면 적법하다 헌소도 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오해 소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헌재법 40조를 보죠. 헌법재판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제가 사실 아이패드를 이번에 새로 사가지고 좀 지난 6번 풀이하는 것보다는 좀 제가 손이 인터페이스가 좀 어둡죠? 약간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액정을 깨먹었어요. 액정을 깨먹어서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쉬었어요. 자, 헌재법 40조 1항 보시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헌소 같은 경우는 행소법을 함께 준용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같이 준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보다 더 우선 적용합니다. 그렇게 안 써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그렇게 써있죠? 자, 아까 그럼 행소법을 봅시다. 행소법을 준용한다고 하니까 행소법을 봐야죠. 행소법에 도대체 어떻게 써있길래 우리가
그 방금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기간 도과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게 약간 좀 애매한데 해석법 2조 보세요. 제소기간 안날 90일 그리고 처분 있음날 1년이죠. 이거 아까 헌법소원 권리소원에 안날 90일 있음날 1년이랑 같죠? 안날 90일 있음날 1년 이거 같아요. 현재. 근데 있는 날 1년, 있은 날 1년 이게 맞춤법상으로 좀 이게 애매한데 헌법재판소법에는 있는 날로부터 1년이 돼 있고요. 여기는 행소법 있은 날로부터 1년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이 1년에 대해서는 있은 날부터 1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이 도과했어. 처분 있은 날부터 1년 도과했어. 근데 내가 그 1년 동안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대. 그러면 청구 가능합니다. 왜? 20조 2항 단서 때문에. 그럼 안날 90일 어떻습니까? 안날 90일? 이건 조문상으로 20조 1항이죠. 안날 90일이랑 있음날 1년은 2항. 그러니까 조문상 2조 1항이기 때문에 안날 90일은 2항 단서가 적용이 안 돼요. 구조상. 오히려 3항 보시면 1항 규정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늘리거나 단축할 수 없는 기간. 불변기간이라고 하죠. 안날 90일은 뭐예요? 불변기간이에요. 있음날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넘어가도 돼요. 물론 불변기간의 경우는 책임 없는 사유면 추환이 가능한데요. 뭐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어쨌거나 이 20조를 준용한다고 했을 때 조문상으로는 안날은 불변기간, 있음날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20조를 준용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 안날 90일 관련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요. 그러니까 안날 90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 기간 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헌재는. 되게 재밌어요. 2020 헌마 1112 볼까요? 보세요. 68쪽이나 권리소원은 안날 90일 있는 날 1년, 있는 날로 돼 있죠? 있은 날이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의미상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날 90일, 있은 날 1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보시면 헌재법 40조에 따라서 행소법이 준용되고 있다. 행소법 22항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지나도 적법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므로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안날부터 90일 내에 90일 넘겼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안날 90일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기간 준수한 걸로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준수 못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안날 90일에도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행소법 20조 2항을 준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헌재 판례에 따르면 요거는 적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날 90일이든 있은 날 1년이든 간에. 다만 좀 이거는 뭐 정당한 사유 있으면 청구기간 준수한 걸로 보자는 결론 자체는 좋은데 다만 헌재가 논증을 하면서 이유를 행소법이 준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정작 행소법은 안날 90일은 불변기간, 있은 날 1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청구기간 준수한 걸로 본다. 나누고 있어가지고 행소법 자체가 안날과 있은 날의 정당한 사유 여부 이제 불변기간인 걸 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행소법 20조를 근거로 안날 90일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청구기간 준수한 걸 보는 그런 논리는 좀 어색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헌재가 별 고민이 없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생각이 있었거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이상으로 제가 논평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문 7번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1. 맞는 지문. 권리소원은 안날 90일, 있은 날 1년. 동그라미 2. 출제 의도에 따르면 틀린 지문. 기각결정일이 아니라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다. 그러니까 기각결정일과 통지받은 날을 개념상 구별하는 전제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3번. 맞는 지문. 진정입법 부작위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 기산점 자체가 계속 뒤로 간다. 동그라미 4. 맞는 지문. 유예기간 있는 경우 유예기간 끝날 때부터 기산합니다. 변경 후 판례죠. 동그라미 5. 맞는 지문. 있은 날 1년 경우는 행소법 준용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기간 준수한 걸 본다. 안날 90일 경우는 행소법 준용 규정상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헌재는 안날 90일도 도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상으로 공법 7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사법 7 문제 해설하겠습니다.